70대가 넘어가면 남자의 인생은 끝난 것이라고 누가 단정지었습니까? 침실에서의 침묵이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생각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기능의 소멸은 결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고 그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되살리는 스위치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오직 인체의 신비로운 반사신경과 혈류 역학만을 이용하여 당신의 잃어버린 야성을 즉각적으로 깨우는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누르셨다면 이제 인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노년기 남성의 성기능 재활과 부부 심리학을 연구해온 김지수 박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남성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거나 배우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이 초라해서 아예 잠자리를 피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남성으로서의 삶은 졸업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며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완벽한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우리 인체는 기계와 달라서 낡았다고 해서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발기,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한 수력 공학 시스템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혈관이라는 파이프를 타고 음경 해면체라는 실린더로 이동하여 그곳을 가득 채우고 압력을 유지해야만 비로소 강직도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과정이 뇌의 흥분과 동시에 순식간에 이루어졌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이 과정에 지연이 발생할 뿐 기능 자체가 사라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혈관이 막힌 것이 아니라 혈액을 보내는 펌프의 힘이 약해졌거나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망에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뇨기과를 찾아가 약물을 처방받지만 이는 강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화학적 요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우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화학적인 자극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입니다.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약해졌다면 말초 신경에서 거꾸로 뇌를 자극하여 신호를 증폭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장의 펌프질만으로 혈액을 보내기 힘들다면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근육들을 움직여 강제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수동 펌프 전략을 써야 합니다. 이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80대 어르신도 충분히 20대 못지않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72살의 최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급격한 무기력증과 함께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분이셨습니다. 사모님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각방을 쓰시며 남남처럼 지내셨죠. 최 선생님은 노화 현상이라 여기고 체념하셨지만 저는 상담을 통해 신체적인 기능, 저하보다 혈류순환의 정체가 더 큰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할 3가지 솔루션을 처방해드렸고 특히 관계 직전에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셨습니다. 단 5분만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하체에 온기가 돌고 반응이 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는 뇌와 장기를 연결하는 수많은 신경회로가 존재하는데 특정 지점을 자극하면
그 신호가 척수를 타고 뇌로 전달되었다가 다시 자율신경계를 통해 해당 장기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반사궁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 우리 몸의 비상연락망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수해 드릴 비법은 바로 이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관계 직전에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혈류를 폭발시키는 신경자극법, 둘째 평소에 꾸준히 실천하여 하체 혈류량을 근본적으로 늘리는 펌핑 운동법, 셋째 한번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잠가주는 밸브 강화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했을 때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운동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작정 걷기만 한다고 해서 성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맞는 정확한 타겟 근육을 자극해야 하고 타이밍에 맞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디빌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을 깨우는 재활 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작은 단순해야 하고 관절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효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수백 건의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립한 한국형 중장년 활력 프로토콜입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을 뿐더러 침대 위에서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하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녹슬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름칠을 하고 시동을 거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을 조금 더 의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기는 해면체 내의 평활근이 이완되면서 그 공간으로 동맥혈이 급격하게 유입되어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탄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적인 물리적 자극을 통해 강제로 내피세포를 깨워 산화질소를 분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의 가장 밑바닥인 발바닥에 숨겨져 있는 신경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을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며 오장육부와 연결된 경혈이 모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발바닥은 수많은 말초,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고감도 센서와 같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 안쪽 부위는 골반 신경 및 생식기 신경과 동일한 척수 분절을 공유하고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듯 골반 내부의 장기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 마사지라고 하면 그저 피로 회복이나 혈액 순환 개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략할 지점은 일반적인 마사지, 샵에서 누르는 부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부학적으로 전립선과 연결된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아주 정밀한 타겟 포인트입니다. 이 부위를 정확한 압력과 리듬으로 자극했을 때 뇌는 이를 성적인 신호로 착각하거나 혹은 강력한 이완 신호로 받아들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남성의 성 반응은 교감 신경이 아닌 부교감 신경이 지배합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 신경이 흥분하여 혈관이 수축되고 발기가 억제됩니다. 반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어야 혈관이 열리고 발기가 이루어집니다. 발바닥의 특정 반사구를 자극하는 행위는 강제적으로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올려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이 하체로 쏠리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약물처럼 두통이나 안면 홍조를 일으키지 않으며 심장에 무리를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훌륭한 스킨십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발을 만져주는 행위 자체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법의 스위치는 정확히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따뜻한 물 한 대야와 편안한 의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해주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그 마법의 지점은 바로 발 뒤꿈치 안쪽 복사뼈 중심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약 3cm 정도 내려간 곳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시면 뼈와 근육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만져지실 겁니다. 그곳이 바로 생식기 반사구인데 평소 전립선이 좋지 않거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살짝만 눌러도 쏘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통증을 느끼곤 합니다. 이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치료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마사지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족욕입니다.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고 발을 5분간 담가 두십시오. 이 과정은 발바닥의 두꺼운 각질층을 유연하게 만들고 말초, 혈관을 1차적으로 확장시켜 신경 자극의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발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자극을 주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여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족욕으로 발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랐다면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지문 부분이 아닌 관절뼈 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반사구를 수직으로 깊게 눌러주어야 합니다. 피부 겉면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신경 다발을 건드린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압박해야 합니다. 하나, 둘, 셋까지 세며 깊게 누르고 1초간 힘을 빼는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이 동작을 한쪽 발당 최소 3분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양쪽 발을 합쳐 6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압력의 강도입니다. 너무 약하면 신경이 반응하지 않고 너무 강하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니 기분 좋은 통증, 즉 통쾌함이 느껴지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트너가 이 마사지를 해준다면 서로의 천이 전달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해져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바로 움직이지 말고 1분 정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 안쪽을 지나 서해부와 골반 깊숙한 곳으로 퍼져 올라가는 독특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혀있던 신경관이 뚫리고 혈액이 새로운 경로를 찾아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이 발반사 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 10분에서 15분 전입니다. 미리 족욕을 하고 침대 맡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발을 만져주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전이의 훌륭한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어 실제 관계 시 수행 불안을 없애주는 최고의 진정제가 됩니다. 70대 어르신들도 이 과정을 통해 심리적 벽을 허물고 육체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신경 스위치를 켜서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는 그 신호에 따라 실제로 혈액을 쏟아부어줄 물리적인 펌프가 작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물탱크에 물이 없으면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이라는 물을 저장하고 펌프질하여 골반으로 쏘아 올리는 물탱크가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체 운동이라고 하면 무릎 관절을 걱정하시거나 헬스장의 무거운 기구를 떠올리며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두 번째 비법은 관절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혈류량을 순간적으로 2배 이상 폭증시키는 초간단 펌핑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하는 레그 레이즈 변형 동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베개를 베지 않고 평평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손은 엉덩이 밑에 살짝 깔아 허리를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펴고 천천히 45도 각도까지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3초간 버티는 것입니다. 이때 아랫배 단전 부위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에 부들부들 떨리는 긴장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떨림이 바로 혈액이 모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초 후에는 천천히 다리를 내리되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멈추고 다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바닥에 닿으면 근육의 긴장이 풀려 펌핑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을 딱 10회만 반복해 보십시오. 10회를 마치는 데는 차에 1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복압이 상승하면서 복부 대동맥을 자극하고 허벅지 근육이 수축하면서 하지에 머물러 있던 정맥혈을 강제로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골반 주변의 혈관들이 팽창하며 막대한 양의 혈액 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 직후 서해부 주변이 후끈거리는 것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허리가 좋지 않아 두 다리를 동시에 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 다리씩 교대로 들어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강도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자극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밤새 정체되어 있던 혈류가 뚫리면서 아침 발기 현상이 되살아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2주간의 실천만으로도 모닝 텐트가 다시 찾아왔다는 임상 보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누워서 하는 운동으로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한 엔진을 가동할 차례입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는 자세가 무너지기 쉽고 무릎 부상의 위험이 있어 노년층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자를 이용하면 안전하면서도 타겟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식탁 의자를 준비하여 등바디를 잡고 서십시오. 발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고 발끝은 15도 정도 바깥쪽을 향하게 둡니다. 이제 천천히 투명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내려가십시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일어날 때입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엉덩이 근육, 즉 둥근을 꽉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자 골반 내 장기를 받치고 있는 토대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압력은 주변의 혈관을 짜주는 거대한 마사지 효과를 냅니다. 하루에 15회씩 3세트 총 45회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나누어 하셔도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식사 준비를 하다가 물이 끓기를 기다릴 때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하체를 혈액으로 가득 찬 튼튼한 저장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만난 74세의 김 선생님은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겨워 하셨지만 이 의자 스쿼트와 누워서 하는 레그 레이즈를 병행한 지 한 달 만에 지팡이 없이 산책을 나가실 정도로 하체의 힘이 좋아지셨고 덩달아 밤에도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체가 튼튼해지면 전신 혈액 순환이 개선되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곧 활기찬 성생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하체 근육을 펌프로 사용하여 혈액을 골반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관계 30분 전에 이 운동을 가볍게 수행한다면 마치 예열된 엔진처럼 우리 몸은 언제든 달릴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약물은 혈관을 강제로 벌리지만 운동은 혈액의 양 자체를 늘려서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가는 방식이기에 부작용 없이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경을 깨우는 발 마사지와 혈액을 공급하는 펌핑 운동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힘들게 끌어올린 혈액이 밑 빠진 독처럼 금방 빠져나가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기의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강직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정맥 누출이라고 부릅니다. 음경에는 동맥을 통해 피가 들어오면 정맥이 닫혀서 피를 가둬두는 잠금 장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잠금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골반기저근이라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노화로 인해 느슨해지면 꽉 닫히지 않아 피가 줄줄 새어 나가게 되고 결국 관계 도중에 시들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 헐거워진 나사를 다시 조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바로 세 번째 비법인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원래 여성의 요실금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남성의 성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 운동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유지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케겔 운동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케겔 운동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엉덩이에 힘을 주거나 배에 힘을 주면서 운동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정확한 근육을 찾지 못하면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타겟 근육을 찾는 법부터 실전 훈련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근육의 위치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뚝 끊어 보십시오. 이때 소변 줄기를 멈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그 부위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 안쪽에 있는 근육이 바로 우리가 단련해야 할 골반기저근입니다. 이 느낌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소변을 끊는 행위는 근육을 찾기 위한 테스트일 뿐 실제 벤뇨 중에 반복하면 방광에 좋지 않으니 평소에는 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찾았다면 이제 훈련에 돌입합니다. 지하철 안이든 사무실 의자든 운전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으니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항문과 요도를 동시에 뱃속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꽉 조여주십시오.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아랫배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골반 아래쪽 구멍 2개를 닫는다는 생각으로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5초를 버티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5초간 꽉 조였다가 천천히 5초간 힘을 완전히 빼서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 수축과 이완의 과정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하여 한 세트로 구성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세트에서 5세트 총 50회 이상을 수행해야 근육의 섬유가 두꺼워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이 훈련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사지나 스쿼트는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만 케겔 운동은 근육이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해야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영구적이고 근본적입니다. 8주가 지나면 당신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정 조절 능력이 생기고 강직도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며 무엇보다 관계 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7세의 이 선생님은 발기부전보다도 조루 증상과 요실금 때문에 외출조차 꺼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케겔 운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고 딱 3달 만에 기저귀를 떼셨고 사모님과의 잠자리에서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케겔 운동을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생명의 운동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3가지 방법, 즉 발반사, 요법 하체, 펌핑 운동, 케겔 운동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직전에는 발 마사지로 시동을 걸고 평소에는 스쿼트로 연료를 채우며 케겔 운동으로 엔진의 내구성을 높이는 삼위일체의 전략입니다. 이 3가지가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80세가 되어도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 남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방법들도 기본이 무너져 있다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제가 17년간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테크닉보다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해도 혈관 속에 기름이 껴있고 피가 끈적하다면 혈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화려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도 결국 무너지고, 말듯이 우리의 몸 또한 근본적인 토양인 혈액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어떤 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들 중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10중 8구 혈관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혈관 속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혈당이 높아 피가 끈적거리는 상태에서는 물리적인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혈액이 모세혈관 끝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섭취해야 할 첫 번째 천연, 정력제는 바로 한국인의 힘의 원천인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냄새 때문에 기피하거나 익혀서 조금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생마늘이나 살짝만 익힌 상태에서 으깨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마늘 한 쪽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게 유지되었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산화질소 분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자연이 선물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혈관 확장제입니다. 고기를 드실 때 쌈장만 찍지 마시고 반드시 생마늘을 곁들여 혈관에 기를 터주십시오. 두 번째로 냉장고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나 고등어 삼치와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딱딱하게 굳어가는 중년 남성의 혈관 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연화제와 같습니다.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야 피가 몰렸을 때 팽창하며 강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혈관이 뻣뻣한 파이프처럼 변해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혈관을 막히게 하지만 생선의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혈관 내 찌꺼기를 녹여 배출시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식탁에 생선구이나 조림을 올려 혈관의 탄성 계수를 높여야 합니다. 만약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질 좋은 오메가3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흡수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을 춤추게 하는 붉은 보석 베리류와 녹색 아잎채소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복분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세포가 공격받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나 비트와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 질산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즉각적으로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비아그라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아침 식단은 시금치와 바나나 블루베리를 넣고 갈아 만든 주스 한 잔입니다. 이 간단한 한 잔이 밤새 잠들어 있던 혈관을 깨우고 하루 종일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는 윤활유가 됩니다. 밥상 위의 색깔을 바꾸십시오. 흰색 쌀밥과 붉은색 고기만 가득했던 식탁을 초록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순간 당신의 혈관 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을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발기부전의 가장 큰 적은 술도 담배도 아닌 바로 설탕과 정제의 탄수화물입니다. 달콤한 커피, 믹스 식사 후 무심코 먹는 떡이나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인슐린 시스템이 망가지면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어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오지 않는 불감증 상태가 됩니다. 식단을 재정비했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남자의 활력을 결정짓는 테스토스테론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할 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답은 바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휴식이 아니라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을 뿜어내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7시간 이상 자는 남성에 비해 고환의 크기가 작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이상 낮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10년에서 15년 더 늙은 상태와 같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성공을 좇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남자는 스스로 거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입니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가 계속해서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되고 깊은 잠인 렘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오가는 사이클 속에서 새벽녘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이 과정이 차단되면 아침에 텐트를 치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침 발기는 단순히 오줌이 마려워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밤새 호르몬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는 건강 성적표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면 이는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수면의 질이 무너졌다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침실의 온도를 낮추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여 뇌를 쉬게 하십시오. 건강한 식단으로 혈관을 청소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호르몬을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영역이 남았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작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 70대 어르신들에게서 의외로 많이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한두 번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남성들은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 실패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뇌리에 박혀 다음번 관계 시에도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 불안감은 교감신경을 극도로 흥분시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서려고 하다가도 죽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삽입을 해야 하고 상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수행 불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80세의 정 선생님 부부에게 드린 처방은 삽입 금지였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절대 삽입을 하지 말고 서로 안아주고 만져주며 대화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지자 오히려 자연스럽게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서로의 천을 느끼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아 20년 만에 가장 황홀한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성은 숙제가 아니라 놀이이자 대화입니다.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비난할 아내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여성 또한 나이가 들면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조해지고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 급급해하면 아내는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따뜻한 전의와 배려를 통해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에서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발기력을 강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3가지 물리적 훈련법과 식단 수면, 그리고 심리적 마인드셋까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발바닥 마사지로 뇌를 깨우고 스쿼트로 피를 보내고 케겔 운동으로 꽉 잠그며 좋은 음식과 잠으로 그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70 중반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죽을 때까지 재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육은 90세 노인이 운동을 해도 성장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늙는 것이지 도전하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던 분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고, 우울증 약을 드시던 분이 웃음을 되찾고, 각방을 쓰던 부부가 다시 한 침대를 쓰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영화 속 허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 열정을 두려움이나 체념으로 덮어두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손을 잡고 발 마사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스킨십이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교감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인 힘은 떨어질지 몰라도 정서적인 깊이는 더해집니다. 그 깊이 있는 교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젊은 날의 불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에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든든한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뇌를 자극하고 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24시간 루틴을 짜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아는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실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기지개를 크게 켜고 레그 레이즈 10회를 실시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척추와 골반을 풀어주고 복압을 높여 혈액을 심장으로 힘차게 펌핑하는 의식입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깨우십시오. 아침 식사는 왕처럼 드시되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십시오. 삶은 달걀 2개와 시금치 토마토 샐러드면 완벽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햇볕을 쬐십시오. 오전의 햇빛은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비타민 D를 합성하여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계단 오르기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하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에 집중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당신의 정력은 1포인트씩 상승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업무 중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는 틈틈이 케겔 운동을 하십시오. 남들은 모르는 당신만의 비밀 훈련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와 마주 앉아 발 반사구 마사지를 5분간 나누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발을 어루만져 주는 그 시간이 바로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루틴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0일 일만 지속해 보십시오. 우리 뇌가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일 일이라고 합니다. 3주 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회식 때문에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걸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작심삼일도 10번 반복하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1년이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엔 토끼를 이깁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한 은행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저축한 건강한 습관들은 복리이자가 붙어 10년 후, 20년 후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갉아먹은 나쁜 습관들은 빚이 되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이자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스쿼트 한 번, 케겔 운동 한 번이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연금 보험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중에는 남성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검증되지 않은 정력제나 불법 약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결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을 강제로 팽창시키는 약물들은 심장에 무리를 주고 결국에는 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몸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내일 쓸 에너지를 가불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에너지 생산 공장을 재건하여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기에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영구적입니다. 70대에 다시 찾은 활력은 20대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 그것이 통제할 수 없는 본능이었다면 노년의 활력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관리하여 얻어낸 성취이자 훈장입니다. 그래서 더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관계 직전 5분의 기적을 만드는 발바닥 마사지, 매일 하체에 피를 공급하는 레그 레이즈와 스쿼트, 그리고 꽉 잠가주는 케겔 운동이라는 세 가지 보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늘과 토마토가 가득한 식탁과 7시간의 숙면이라는 방패까지 갖추셨습니다. 이 정도면 그 어떤 적수와 맞붙어도 지지 않을 완벽한 전사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하게 침실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내 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십시오. 그 진심이 전달될 때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할 것입니다. 성기능의 회복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부부 관계의 부활이자 사랑의 확인입니다. 혹시나 혼자 되신 분들이라면 이 운동을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운동들은 성기능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요실금을 막아주며 하체 근력을 강화하여 낙상 사고를 방지해줍니다. 즉, 남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건강하게 늙어가기 위한 필수 생존 운동입니다.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정진하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서만 뿜어져 나오는 귀티가 여러분을 더욱 매력적인 신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축복이 되려면 건강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보내는 30년은 고통일 뿐입니다. 내 발로 걷고 내 의지대로 배설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그 존엄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고 혈관은 깨끗한 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늙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이 가장 늦게 익듯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길 응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희망을 보게 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함께 운동하고 서로 격려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길은 훨씬 덜 외롭고 즐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더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장년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팩트만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실천하시면서 느끼신 변화들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김지수 박사가 꼼꼼히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발바닥 마사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스쿼트 하시는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